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상순입니다. 차이나 재해 뉴스. 이번 시간은 449번째 시간입니다. 북경에 기습폭우와 강풍이 습격을 했습니다. 이 내용과 그리고 내몽고와 복건성의 홍수 사태, 그리고 중국에서 홍수에 침수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북경에 갑자기 내린 기습폭우와 그리고 강풍, 태풍급 강풍에 대한 소식입니다. 7월 13일 북경시의 석경산구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석경산구에 갑자기 기습폭우와 함께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밤처럼 어둡게 변하면서 대낮인데도, 그리고 엄청난 태풍급 강풍이 불어닥치고 기습폭우가 쏟아진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요, 최근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7월 2일에도 북경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해서 북경 주민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기상대 일기 예보도 없이 돌발적인 기습폭우가 태풍급이나 되는 강풍을 초강력 이런 바람을 동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드물게 가끔씩 나타나면 모를까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기후현상, 이상현상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북경은 전통적으로 아시다시피 북쪽이 만리장성에 둘러싸여 있고요. 분지에 속하기 때문에 공기순환이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 후텁지근하고 더운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이 중국의 중북부 지역 자체가 또 예로부터 비가 잘 안 와요. 예,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더 덥고 폭염이 심한 편인데 북경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북경 같은 지역은 태풍이 거의 안 오죠. 태풍이 거의 안 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강풍이 불어도 그냥 강풍 수준이지, 이 태풍급 강풍이 불지 않는 곳 중에 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인데요. 내륙에 그 태풍급이 이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북경뿐 아니라 제가 올해도 여러 번 이제 6월, 7월에 말씀드렸지만 태풍이 거의 오지 않는 중국 내륙에서도요, 태풍급으로 분류되는 12급 이상, 0급에서 17급까지 가는데 0급은 거의 바람이 없는 거거든요. 12급 이상이면 풍속이요, 근데 초당 32.7에서 36.9m, 이 시간당으로 우리가 따지잖아요. 시간당 보면 117에서 134km 정도를 가는 시간당, 이런 초강력 폭풍이 이제 태풍으로 분류되는 12급입니다. 12급부터 17급까지가 태풍이거든요. 그런데 내륙 지방에서는 가장 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폭풍입니다. 폭풍이라고 하는데 이건 11급이거든요. 그리고 10급은 광풍, 9급은 열풍, 8급은 대풍, 7급은 질풍,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강풍은 6급 정도에 속하는데, 이 6급이 어느 정도냐면 초당 10에서 10.8에서 13.8m 정도, 시간당으로는 39에서 49km 정도의 속도인데요. 그러니까 태풍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초강력 폭풍이 계속해서 북경이나 중국 내륙 지방에 나타난 건요, 그만큼 중국 전체의 기상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변질되어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즉, 중국 공산당이 지난 40여 년간 개혁 개방을 하면서 마구잡이로 파헤친 각종 자연 생태계 파괴 행위들이 있잖아요. 지하수를 막 끌어서 무한정 쓴다거나 등등, 산지를 개발하고 특히 댐과 저수지를 엄청나게 만드는 등, 이런 자연 생태계 파괴 현상에 대해서 자연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이면서 생태계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이건 결국 이른바 중국인들에게는
새로운 자연의 생태계 전환이 결국은 자연의 보복처럼 되고 있는 거죠. 예. 한마디로 자업자득입니다. 두 번째로 내몽고 포도시의 홍수 붕괴 사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7월 11일인데 내몽고 자치주의 포도시라고 있는데요. 홍수물이 빠진 뒤에도 갑자기 도로와 인도 사이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의 흙더미들이 이제 홍수에 쓸려 나가면서 땅꺼짐 현상, 즉 이른바 동공 현상이 발생한 건데요. 중국 전역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마구마구 써버린 지하수 고갈 문제가 대형 싱크홀 사건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는 인간이 건드린 대로, 당한 대로 자연스럽게 복수를 하죠. 네. 세 번째, 복건성의 진강시 홍수편입니다. 7월 11일 복건성 진강시에 폭우 홍수가 쏟아지면서 진기한 장면들이 여기에서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남부 지역은 차라리 수륙 양용, 예. 이 보트 차량을 개발하는 것이 한동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담 삼아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상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왜 매년 한 해에도 수십 차례 반복되어야 할까요? 비만 오면 침수되고 폭우만 쏟아지면 댐과 저수지물을 몰래 방류해서 도시와 마을 전체가 2 내지 3층 높이로 침수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공산당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예. 설마 홍수경제가 중공의 여름 경제발전의 핵심 전략일까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홍수 침수 차량 처리에 관한 건데요. 매년 중국의 어이없는 홍수 침수 현상으로 엄청난 차량들이 전국에서 침수됩니다. 그렇죠? 침수된 차량은 거의 대부분 폐차를 하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도 그럴 리가 없고 특히 한족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원한 거 아닙니까? 첫째는 일단 침수된 차량을 분해해서 물기를 제거하고 안에 흙먼지나 싹 다 닦아내는 거지. 그리고 다 말린 뒤에 필요한 부품들이 갈거나 이렇게 해서 중고차 시장으로 판매를 합니다. 심지어는 운행 기록을 조작을 해서 새 차로 팔기도 하죠. 왜냐하면 침수 차량이라면 중국 사람들도 안 사니까. 그래서 침수 차량이 아닌 것처럼 또 가짜로 이건 금방 새 차 만드는 그건 일도 아니죠. 물론 나중에 운행 중에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나거든요. 침수 차량을 왜 폐차해야 되냐면 운행 중에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엔진이 멈춰버리거나 이게 기능이 마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될 경우도 있지만 발뺌 전문가들이니까 우리하고 증명해라 이러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게? 예. 둘째는 해외로 수출하는데요. 예. 워낙 많은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이 나오니까 중국 시장이 다 그걸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차를 사면 보조금도 나오고 기타 등등 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중국 내수 시장에 다 이게 소화가 안 되다 보니 이거를 가난한 나라의 중고차로 파는 겁니다. 예. 중고차는 말씀드렸던 대로 잘 아시다시피 또 운행 중에 갑자기 기능 이상이 생기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목숨과 연관된 건데 중국인들이 그런 도덕적인 생각을 할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남의 나라에 수출해버리는 거잖아요. 예. 자, 이게 어려서부터요. 남의 물건에 손대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고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은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고요. 그거 안 주면 또 집에 가서 혼납니다. 남에게 속는 것을 치욕으로 알면서 동시에 남을 속이는 것을 총명하다고 축히어 세우고 칭찬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계속 자라난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평생 남에게 속지 않고 남을 속이는 일입니다. 예.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네. 차이나 제이뉴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